이제 클리블랜드 브라운스의 프리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즌을 한 단어로 표현을 한다면 용두사미라는 단어가 참 잘 어울릴 것 같은데요. 일단 기대가 컸지만 결과가 좋지 않았던 그런 시즌이었습니다. 결국 이제 17년 연속 플레이오프 진출에 실패를 하고 말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시즌 종료 이후에 프레디 키친스 신임 감독이 경질이 됐고, 결국 이제 존 돌시 단장 역시 사임을 표하면서 감독과 단장이 모두 바뀌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저는 태클을 걸자면 예. 용도삼이라는 표현이 적당한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개막전부터 테네시에게 박살이 났기 때문에 경기로 얘기를 하면 그렇지만 이걸 프리시즌까지 조금 넓혀본다면 프리시즌에 막 선수들 데려오고 막 준비를 굉장히 열심히 했었잖아요. 결국 그게 잘 안 됐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앞서 17년 동안 그 플레이오프 진출을 못했다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이게 지금 NFL 역대 1위 기록입니다. 그래서 뭐 불명의 기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 마지막 플레이오프 승리로 좀 이제 기록을 이어가 보면 이거는 지금 1994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 해는 뭐 KBO 리그 이제 LG 트윈스가 마지막 우승을 했던 해이기도 합니다. 네. 류지경 PD가 이제 94년이라는 얘기를 해줬었는데, 제가 이제 94년에 어떤 일이 있는지를 좀 찾아봤습니다. 94년에 있었던 일이 굉장히 옛날 일 같아 보이더라고요. 박찬호 선수가 LA 다저스에 입단한 때가 94년도입니다. 그리고 넬슨 만델라가 남아공 대통령에 당선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시는 오제이 심슨 사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제이 심슨 선수가 유죄 판결을 받지는 않았지만 이 살인 사건을 저질렀을 것이다 라고 의심을 받는 그 사건이 이제 94년도에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디즈니의 애니메이션, 이 정말 마스터피스라고 불리는 라이언 킹이 당시에 개봉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내는 이제 성수대교가 붕괴되는 안타까운 사건도 있었고요. 김일성 주석, 북한의 이제 그분도 이제 사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보고 나서 굉장히 진짜 오래됐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플레이스테이션 1이 94년도에 출시됐어요. 지금 곧 5가 나온다 그러거든요. 이게 94년도가 얼마나 옛날인지 좀 다시 상기를 하게 하는 그런 이 사례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94년에 이제 이 사건들 그리고 클리블랜드 브라운스의 플레이오프 승리를 혹시 직접 눈으로 목격하신 분이 있다면 옛날 사람이죠. 이분들은 진짜 라떼는 말이야 하셔도 됩니다. 맞아요. 저는 그런 자격이 있다고 인정이죠. 생각이 됩니다. 뭐 어쨌든 이제 브라운스가 이 17년 연속 플레이오프 진출 실패로 이제 또 한 번의 슬픔의 공장을 가동하고 말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32살의 최연소 단장 앤드류 베리가 이 신임 단장으로 부임을 하게 됐고요. 감독으로는 이제 미네소타의 오펜시브 코디네이터였던 케빈 스테판스키가 또 새롭게 브라운스의 지휘봉을 잡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펜시브 코디네이터와 디펜시브 코디네이터가 모두 바뀌었는데, 오펜시브 코디네이터에는 이제 전 쿼터백 코치였던 알렉스 벤 펠트라는 분이 이제 새롭게 부임을 하게 됐고, DC로는 이제 나이너스의 디펜시브 코치였던 조 우즈가 선임이 됐습니다. 그렇게 이제 팀의 주요 보직들을 이제 모두 바꾸면서 체질 개선에 나선 브라운스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앤드류 베리 단장과 이제 케빈 스테판스키 감독의 첫 시즌인데, 이 코칭 스태프들도 다 바뀌었지만 이 지난 시즌의 아쉬움을 씻기 위해서 많은 선수들을 또 교체를 했던 그런 브라운스였습니다. 뭐 이제 포지션별로 좀 이야기를 할 때 좀 요소 말씀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쿼터백 얘기부터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 시즌 이제 지독한 소포모 징크스를 겪었던 이 베이커 메이필드 선수가 과연 반등을 할 수 있을 것인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 시즌에 너무 많은 광고를 찍으면서 이게 광고 때문인가? 뭐 살도 찌고 이런 모습이어가지고 이제 멕시코 아저씨가 다 됐네라는 그런 농담들을 하신 분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베이커 메이필드 선수가 이 멕시칸 음식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멕시칸 음식을 뭐 매일 먹으러 갔다 그래요. 이게 좀 나트륨이 많고 좀 칼로리도 높은 음식들이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운동선수로서 이 체중 조절에 좀 실패를 했던 베이커 메이필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번 시즌을 앞두고 멕시칸 음식을 끊었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식단 관리도 하고 다시 다이어트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3년차 반등을 만들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 베이커 메이필드인데 일단 뚜껑을 열어봐야 또 이 선수가 정신을 차렸는지 안 차렸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동료들의 지원은 빵빵해졌어요. 예. 뭐 스킬 플레이어들의 이제 화려함은 뭐 더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오펜시브 라인들도 굉장히 탄탄해졌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르브론 제임스 이후에 이제 클리블랜드 도시의 어떤 스포츠 아이콘이라고 봐야겠죠. 이 베이커 메이필드가 3년 차에는 다시 한번 좀 영웅으로 등극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스킬 플레이어진 먼저 얘기를 하신 김에 살펴보도록 하죠. 러싱야드 2위를 기록했었던 닉 첩, 그리고 이제 2명의 1000야드 리시버 자비스 랜드리, 그리고 오델 베컴 주니어를 보유를 하고 있는 클리블랜드 브라운스인데 이 선수들을 가지고 겨우 6승을 했습니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도 참 쉽지 않아요. 예. 네, 근데 뭐 카리먼트도 또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 선수가 지난 시즌에는 뭐 징계 때문에 이제 중간에 합류를 하면서 뭐 좀 경기 감각 문제 뭐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생각보다는 이제 좋은 모습이 아니었는데 이번 시즌에는 어쨌든 처음부터 함께 할 예정이니까 예. 뭐 닉첩에 좀 부담을 덜어주면서 이제 카리먼트도 좀 좋은 활약을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타이트엔드 오스틴 후퍼를 영입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 베이커 메이필드 선수에게 안전장치를 좀 제공을 해줬다, 이렇게 좀 볼 수도 있겠고요. 지금 최근에 뭐 트래비스 켈시나 이제 조지 키틀이 또 연장 계약을 하면서 이제 타이트엔드 역대 최고액 계약에서는 이제 밀려나게 됐지만 예. 이 후퍼가 계약 당시에는 이제 역대 최고액을 받고 이제 클리블랜드로 이적을 했거든요. 이제 그만큼 좀 기대감을 많이 가지게 하는 그런 선수고, 그러면서 사실 입지가 축소된 게 바로 데이비드 은조쿠예요. 예. 이 선수는 이제 클리블랜드가 1라운드에 뽑았던 타이트엔드인데 이제 후퍼가 영입이 되면서 좀 트레이드를 요구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뭐 일단은 구단과 이제 신임 감독 케빈 스테판스키가 이제 은조쿠를 좀 설득을 하면서 예. 일단은 좀 눌러 앉혔어요. 이 스테판스키가 미네소타 시절에 2명 이상의 타이트엔드를 쓰는 스킴을 많이 썼기 때문에 이 후퍼와 은조쿠가 좀 경쟁도 하면서 또 공존을 할 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어쨌든 이제 면면이 화려한 스킬 플레이어를 갖고 있는 브라운스인데요. 오라인을 좀 살펴보면 올해는 이제 랩스 태클로 이제 제드로 윌스 주니어 선수를 전체 10번으로 지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 선수가 이 랩 태클이나 마찬가지던 엘라베마의 라이트 태클이었거든요. 왜냐면 이제 그때 당시에 주전 쿼터백이 투어였고 투어는 왼손잡이니까, 그러니까 라이트 태클이 실질적인 랩 태클 역할을 수행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 선수가 뛰었던 곳은 오른쪽이었고 포켓의 오른쪽의 자리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왼쪽에는 익숙하지 않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레프트 태클 자리에 적응하는 데는 아직 좀 시간이 걸린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브라운스 팬들의 기대치는 제2의 조 토마스입니다. 아, 그래서 윌스가 이제 빠르게 네. 좀 왼쪽에 적응을 해줘야 될 것 같고, 그 라이트 태클 자리에는 테네시의 잭 콘클린을 영입을 했어요. 그렇죠. 굉장히 견실한 선수를 뭐 나름 합리적인 가격에 잘 영입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문제가 있는 것이 지금 센터 JC 트레터 선수가 무릎 부상이 좀 있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간단한 수술을 했는데 이전에도 이제 2018년에 이 선수가 무릎 부상 이력이 있었던 선수거든요. 근데 마이너한 부상이라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수술도 잘 됐다고 하니까 이제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이 선수가 부상 전력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좀 유심히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전체적인 오펜시브 라인의 역량은 분명히 올라갔다고 이제 봐도 예. 될 거기 때문에 베이커 메이필드에게는 좀 유리한 조건이 형성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작년에도 뛰었던 선수인데 작년보다 좋아졌으면 어쨌든 향상이 된 거죠. 그럼 이제 수비 쪽으로 좀 넘어가 보면, 수비는 뭐 면면에 기대를 해볼 만한 좋은 선수들이 분명 있는 클리블랜드 브라운스입니다. 특히나 이제 뚝배기맨, 이 뚝배기맨이 징계에서 해제되면서 또 장기 계약을 맺게 됐죠. 지금 5년에 1억 2,500만 불입니다. 이게 지금 연평균 2,500만 불인데 굉장히 거액에 네. 이제 계약을 했고, 브라운스는 이 게럿의 일탈 행동에도 불구하고 일단 신뢰를 보냈다, 이렇게 봐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계약을 안 주기에는 너무 좋은 선수인 거죠. 네, 마일스 게럿 선수가 역시
피지컬과 이 갖고 있는 운동 능력 이런 부분들만 살펴본다면 사실 리그 정상급이잖아요. 물론 페널티가 많다는 단점은 있지만 그런 점을 제외하면 뭐 리그를 대표하는 이제 패스러셔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예. 어찌됐든 이제 이 마일스 게러 선수를 장기 계약을 주면서 안 쳤고, 그러니까 조 쇼버트 선수를 제외하고 나면 그렇게 크게 느껴지는 이탈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조 쇼버트 선수가 있었을 때도 이 브라운스의 라인메커진은 그렇게 후한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조 쇼버트 선수가 빠져나갔고 이제 그러면은 좀 핵심적인 역할을 해줘야 되는 2년차 맥 윌슨이 최근에 무릎 부상을 당하면서 시즌 아웃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좀 소식들이 흘러나오고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점점 더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데 문제는 어쨌든 브라운스가 지구 우승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레이븐스를 넘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지금 레이븐스의 공격의 정체성은 이제 막강한 러싱 공격이니까 이를 좀 막아줘야 되는 라인베커진이 약하다? 이거는 분명히 브라운스에게는 큰 고민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같은 지구 라이벌이기 때문에 레이븐스를 이제 1년에 2번씩 상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뭔가 그에 대한 대책을 좀 갖고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들이 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라인베커진은 뭐 그다지 좋지만은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세컨더리 역시도 부상 이슈가 있습니다. 지금. 일단 뭐 코너백 덴젤 워드는 확실하게 넘버원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세이프티 쪽에 이번 드래프트 2라운드에 그랜트 델피 선수를 뽑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선수가 훈련 과정에서 시즌아웃 부상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예. 이게 아킬레스가 파열이 됐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불의의 부상 때문에 이제 데뷔 시즌을 치르지 못하게 됐는데 브라운스 입장에서는 좀 큰 타격입니다. 예. 더군다나 이제 아킬레스 부상이기 때문에 이 선수의 선수 생명과도 어떻게 보면 좀 직결이 돼 있다 이렇게도 보여지거든요. 그만큼 민감한 부위이기 때문에 좀 델피 선수가 잘 회복을 해서 좀 마음이 아프겠지만 이제 빠르게 회복해서 내년 시즌에라도 이제 브라운스와 좀 함께 할 수 있도록 좀 재활에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앤드류 샌데오나 칼 조셉 같은 뭐 준수한 베테랑들을 영입을 하기는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주전으로 활약할 수 있느냐 하는 데는 또 의문부호가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예. 그래서 브라운스의 세컨더리도 좀 걱정이 되는 이번 시즌입니다. 네. 어찌됐든 이제 화려함은 더했지만 내실은 아직 좀 부족한 느낌이 어딘가 있는 그런 클리블랜드 브라운스다라는 느낌을 주는데 어찌됐든 전반적으로 지난 시즌에 갖고 있던 포텐셜을 다 보여주지 못했고 그리고 올 시즌에 이제 여러 부분에서 이제 보강을 했다는 걸 생각을 해보면 플레이오프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난 시즌보다는 좋은 성적을 기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 정도로 과연 브라운스 팬들이 만족을 할 수 있을까? 네.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이 돼요. 어쨌든 최소한 와일드카드라도 올라가야만 이 슬픔을 만드는 공장이 좀 가동을 멈출 것 같다 이런 네. 생각이 들고 화려한 공격 그리고 이제 탄탄해진 오펜시브 라인에 비해서 결국 수비진에 좀 구멍이 많이 보이는 것이 좀 걱정거리입니다. 예. 어찌됐든 이제 강력한 공격이 이 수비에 좀 구멍을 상쇄할 수 있을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클리블랜드 브라운스의 프리뷰는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피츠버그 스틸러스의 시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